네, 안녕하세요. 기초의학자의 교도소 정은기입니다. 저번에는 발표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PPT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첫 번째, 이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 PPT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발표자가 청중들에게 얼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본인이 좀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여기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아주 편한 청바지에 이렇게 허리에 손 딱 뒤로 치고 있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제가 저번 발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던 한쪽 다리에 기대서 쓰는 것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왜? 스티브 잡스니까. 저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잡스를 믿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뭐 친근감이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죠. 원래는 그냥 제발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나랑 똑같네? 음,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오히려 좋은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는 하잖아요. 왜? 신뢰도가 다르니까. 청중들이 나를 얼만큼 믿는지가 다르니까. 이 대화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의사 출신이니까 의대 출신이니까 같은 걸로 그쪽으로 계열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대생이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환자 맹장염 환자라고. 그럼 교수님께 찾아가요. 교수님, 이 환자 맹장염입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왜?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근거가 뭐야? 학생의 얘기를 믿을 수 없겠죠. 그럼 학생은 어떻게 교수님을 설득을 해야 될까요? 27세 남자 환자가 배가 아랫배가 아프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열이 있고 다른 기저질환들은 없으며 그리고 이쪽 우측 하복부를 눌렀을 때 압통이 있고 반발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장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훨씬 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거의 한 5분 가까이를 환자 설명만 하는데 써야 될 정도로 자세히 얘기해야 교수님이 맹장염인 것 같네.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될까? 항생제를 먹여야 될까? 그걸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레지던트가 됐어요. 이제 의대도 졸업했고 난 내과 레지던트 혹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예요. 그러면은 교수님도 저 사람은 이제 뭐 의학적인 기본 지식들은 잘 아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교수님 몇 번인 포인트에 텐더니스 앞통이 있습니다. 맹장염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레지던트가 그러면 오케이. 끝. 교수님 대 교수님. 내과 교수님이요. 아이 최 교수 맹장염 환자야. 끝. 왜? 믿어지니까. 진짜 맹장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청중이 나를 얼만큼 신뢰하고 있냐가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같이 석사 후배에게 지금 이제는 석사를 졸업을 곧 하는 친구죠.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석사 졸업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얘기할 때 대명사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걔가 그 대명사를 잘 알고 쓰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박사학위를 가면 뭐 이것 저것 그것 다 쓰게 해줄 테니까 석사 때만큼은 석사 때만큼은 대명사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과 이제 발표자의 신뢰관계를 본인이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청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법무연수원에 다녔을 때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뭐 다음번에도 법무연수원에 대해 한번 그 다녀온 경험을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자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발표할 때 이제 석사 논문의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발표를 이게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석사 논문 발표는 이제 양리학 교실 교수님들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양리학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교수님들께 발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이렇게 PPT,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서 부장에 걸쳐서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결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BMIT라고 하는 연구소, 저희 울산의대, 울산대학교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표할 기회들이 생겼는데, 거기는 수많은 과의 교수님들이 오세요. 미생물학 교실에서도 오시고, 생리학 교실에서도, 뇌과학 교실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더 많은 과학자분들, 그냥 박사학위생들도 오시고, 석사학위 학생들도 오고, 진짜 포닥분들도 많이 오시고,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인트로덕션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는 PPT 디자인이 바뀌면서 조금 깨진 게 있네요. 이렇게 3장, 4장에 걸쳐서 정말로 자세하게 뭐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인트로덕션을 하고 리절트 결과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한 번은 또 대학원생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대학원 수업 중에 자기의 주제를 서로에게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원생 분들은 정말로 출신도 다양하거든요. 공대 출신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물학과 출신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정말로 다른 영역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아까 저 양리학 교실 교수님께는 2페이지만 할애했던 것을 고등학교 화학부터 천천히 뭐 보호의 원자 구형 모형 그리고 우리 몸에 구성하는 10가지 원소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인트로덕션에 굉장히 많은 PPT를 할애를 했었어요. 제 PPT 원래 PPT 만드는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PPT 만드는데 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굉장히 인트로덕션에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해해야 뒤쪽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법무연수원 가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게 강사 한 분은 이제 오셔가지고는 저희가 누군지를 묻는 거예요. 누구냐? 공보이냐? 공보이가 그럼 어디서 일하는 공보이냐고.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청중을 모르고 PPT를 만든다? 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또 한 분은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래에 금방 없어질 직업 1위 의사, 2위 치과 의사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저희 공보이대 30명, 몇 명은 이제 의과대학, 몇 명은 이제 치과대학, 몇 명은 한의과 출신인 공보이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서 그걸 얘기하면서 아, 의사들은 빨리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열받더라고요. 의사 30명 앉혀놓고 의사가 없어질 직업 1위라 그러고 저희한테는 여러분들의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청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말실수도 안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발표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저희 학교에서 기초의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저 혼자만 이제 기초의학 전공자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지금은 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게 저랑 저 때문에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이 아, 저희 교수님께서는 선택지 없이 이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보시면 토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의대생들은 특징적으로 퀴즈를 내면 맞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표면부터 퀴즈를 내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의대생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뭐 기초 진짜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로 얼만큼 지원하는 사람이 없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트로덕션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터뷰도 요청을 해서 인터뷰한 영상을 이렇게 인트로덕션에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초의학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뭘 소개 먼저 하고 싶으세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희는 교실 소개를 가장 뒤로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대생들 이거는 지금 토크 콘서트고 의대생들이 일단은 관심을 갖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에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것을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하고 끝 넘어갈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석사 학위 논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논문 발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굳이 PPT를 자세하게 만들 필요도 없죠. 그냥 간단하게 피규어 딱 얘기 넣어놓고 이걸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이게 보통 제가 만들던 PPT 형식입니다. 정말로 PPT 만드는데 큰 에너지를 안 써왔어요, 개인적으로. 결론도 간단하게 뭐 한 PPT에 문장이 8개가 넘지 않게 심플하게 결론만 딱 써놓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PPT를 하나 만드셨는데 정말로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PPT를 통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피규어 그림들도 넣고 설명도 꽤 정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PPT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로 장점이 뭐냐? 이 PPT만 인쇄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제 PPT 저렇게 만들면은 만약에 이제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 PPT를 인쇄해서 공부할 거예요. PPT만으로는 공부 못하죠. 책을 찾아봐야 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PPT를 만드신다면 의대생들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PPT만으로 공부하는데 충분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PPT 만드는 거 저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새롭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원래 발표 이제 스타일은 그냥 PPT 간단하게 딱딱딱 요렇게 이게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요 PPT 가지고 발표를 한 거를 처음 찍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정말 간단해 보이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발표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PPT 만드는데 20초 걸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딱 하고 왜 이게 왜 가능했냐면 그때는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제가 청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저한테 포커스를 맞추게끔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청중들의 눈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청중들은 PPT를 안 보고 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늘렸냐? 유튜브는 그게 안 돼요. 영상으로 찍으면 PPT에 사람들은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아무리 마주쳐봐야 저는 뭐 조그마한 화면에 있거나 화면에 없거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청중들을 몰입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PPT가 더 간단하고 그리고 더 크고 더 선명한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늘린 겁니다. 또 늘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찍은 거죠. 저도 이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라 아직 PPT 만드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것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뭐다? 내 신뢰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청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청자를 생각해서 만들어야죠. 발표의 목적, 한번 발표하고 지나갈 것이냐, 이걸로 저 사람을 공부시켜 만들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영상 시대. 영상으로 발표할 거냐, 서서 이게 마주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발표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PPT 만드는 거는 엄청 달라집니다. 확실한 거는 만약에 영상으로 발표한다 하시면은 PPT를 더 잘게 쪼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PT를 잘 만드시는 유튜버 분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동자기님, 뭐 제가 한동안 포켓몬고 이게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열심히 했어가지고 동자기님의 유튜브를 쭉 봤는데 PPT 보시면 아시겠죠? PPT 보시면 아 쓰레기였구나. 아주 한눈에 딱 보이고 정말로 그냥 동영상 안 보고도 소리 없이도 동영상만 봤을 때 이해가 되는 PPT를 만드세요. 아 칠색조가 뭔진 몰라도 쓰레기구나. 딱 알겠죠. 그 다음 지식해적단. 요분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PPT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발표하는 건 동작객님의 PPT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화려하면서도 이렇게 PPT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진짜 PPT 잘 만드시더라고요. 뭐 발표력도 뛰어나시지만 정말로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영상으로 만약에 발표를 할 때는 PP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저도 고민해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보면서 좀 더 좋은 PPT 만들기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